만나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송호종이고요. 옛날 모습이긴 한데 우선은 지금 여기 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시는 학부모님들이신가요? 2학년 학부모님 계세요? 2학년 올라가는 학부모님? 그러니까 현재 1학년, 2학년 학부모님.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더 많으시네. 우선은 지금 수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능은 받고 점수 채점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직 성적표 안 나온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입결은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고요. 예년에 비해서 내신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커트라인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현재 고3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학교 선생님들께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신 것 같아요. 혹시 이야기 같은 거 들으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나요? 지금 다른 것보다는 2등급 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오면서 전화 통화를 한 친구도 양명여고 2등급 친구인데 세종대 1차를 떨어졌습니다. 문과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어제 통화한 친구는 배경 2등급 대 초반 2.2 학생인데 숭실대를 안전빵으로 학종을 썼는데 떨어졌어요.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스카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게 제가 그래서 오늘 친구랑 얘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2등급 초반인데 2.3이거든요. 2등급 초반인데 이게 세종대에도 밀려버리면 어디까지 가는 거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학생이 양명여고잖아요. 2.3등급 정도 나오면 도대체 몇 등 정도가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양명여고에서 2.3이면 몇 등 정도 했을까요? 반에서 한 2, 3등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교등수로 따지면 20등에서 30등 사이 정도가 될 거예요.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도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또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1등급 초반이 거의 없어요. 한두 명밖에 없고 1등급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2등급 초반대까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세종대나 숭실대도 못 간다라는 부분 자체가 나와버리면 충격이죠. 왜냐하면 세종, 숭실을 안전하다고 쓰거든요. 그리고 전년도까지는 그 정도가 거의 안전하다고 보고 지원을 했었던 건데 상향 지원도 아니고 두 번째가 배경이나 양명여고 같은 경우 생기부 활동 자체가 생기부 내용 자체가 부실한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평촌에서 일반고 같은 경우에 2등급 때 그러니까 1등급 초반을 뺀 나머지 학생들은 학종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요 그룹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요 그룹입니다. 이제 이게 2학년 학생들, 이게 1학년 학생들. 그래서 1학년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가장 최저의 인원수를 보이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고1 학생들이 대학 가기에는 아주 유리할 수 있어요. 경쟁이 그만큼 적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현재 고1이 고3이 여기거든요. 자, 재수생의 적체가 생기고 올해 같은 경우 또 재수생의 적체가 생기고 그리고 또 적체가 생길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3만 명 이상이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증가하더라도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약간의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구가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이제 올해 보시다시피 수시에서 결과가 좋지 못하다. 그런데 수능도 불수능이어 버려가지고 그러면 학생들이 다
재수대기가 너무 많을 부분 자체가 생겨버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요 그룹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고, 현재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도 약간 패닉 상태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그 당해년도에 입시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그룹을 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학년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을 어디까지 높였을까가 아니라 어디까지 낮췄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2등급 때다. 어디까지 양보가 가능하실까요? 국송세단 어떠세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국송세단보다 광명상가까지 쓰실까요? 한숨부터 쓰시네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있다 보니까 수능과 내신과 학생부 관리에 있어서의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뭐냐? 얘보다는 수능입니다. 자, 이번에 불수능이라고 하지만 며칠 전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출제위원장 하신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인터뷰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까지 점수가 안 나올 줄 몰랐대요. 나름대로 쉽게 낸다고 쉽게 냈는데 이렇게까지 점수가 안 나올 줄 몰랐다.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1등급 때 점수가 몇 점이고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만점자의 표점이 몇 점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국어 같은 경우 예를 들어봤을 때 작년에 수능의 만점이 144점이었습니다. 표준 점수가. 올해 같은 경우가 어떤 사이트는 147이고요. 심지어 어떤 데는 153까지 나옵니다. 만에 하나 작년보다 높아졌다는 얘기는 1등급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작년보다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만점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만점자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게요. 국어에서 144점의 표준 점수를 받았습니다. 수학에서 작년에 1등급의 표준 점수, 만점 표준 점수가 139였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만점이고 1등급의 표준 점수가 한 132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국어에서 만점을 받았던 학생을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수학에서 1등을 받았던 표준 점수 132를 빼버리면 12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12점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냐면 수학 과목에서 2개에서 3개 등급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수능이라는 부분 자체를 통해서 이제 역전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되는데 역전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내신은 극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경이나 양명이나 평촌이나 인덕원이나 이런 고등학교들 있어요. 거기 가서 2등급 초반을 받는 학생들 가만히 보면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제가 통화했던 아이들도 다 귀인중학교 출신이고 그 귀인중학교에서 외고를 떨어지던 일반고를 일부러 지원하던 가서 2등급 초반 점수가 나오고 1등급 때 처음 점수가 나오고 하지만 평촌 지역에서 1등급 초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교는 과연 어딘가 라고 놓고 봤을 때 양명은 손으로 꼽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예요? 충운이나 관양, 안양 이런 학교들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충운, 관양, 안양에 1점대 초반에 받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겠는가? 따져놓고 봤을 때 3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종으로 스카이를 갈 수 있는 학생은 과연 몇 명인가? 양명은 한두 명, 관양도 한두 명, 인덕원도 한두 명 갈까 말까 하는 부분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경도 마찬가지고. 배경은 또 못 가요. 배경은 정규 1등이 1점 초반이 안 나와요.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이유가 억울하다는 거죠. 전교 1, 2등, 3등, 4등, 10등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스카이를 못 가요. 그게 공평하겠느냐? 그건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평촌만 이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양명여고 학생이랑 통화하면서도 그 얘기해요.
친구가 생기부가 안 좋았나 봐요. 1단계에서 떨어지는데 뭔 생기부야. 생기부는 2단계에서 최종까지 갈 때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1단계는 3배수 뽑는데 생기부 평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교과 성적으로 하는 거죠. 일괄적으로 일렬로 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걸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생기부에 있어서 편차가 그렇게 크게 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명여고 여학생들이잖아요.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생기부 관리했던 아이예요. 그 아이가 과연 정말 생기부를 개판 오준을 썼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평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강남도 문제입니다. 지금 강남에서는 비상사태예요. 강남에서는 1점 초반대도 어렵잖아요. 1.6등급 받았던 애가 실제 사례예요. 일반고 1.6인데요. 문과 전교 3등 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서울대 떨어졌고 연대 떨어졌고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 경영학과를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고대 경영이 학부에서 500명 가까이 뽑습니다. 500명 안에 못 들어왔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강남권 학교들이요. 지금 다들 그 문양이에요. 전교등수 안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올 거냐? 강남은 지금 고2 학생들부터가 들으는 생각이 2등급 넘어간 애들부터는 내신을 버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뭐에 집중하냐면 수능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 내신은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극복이 안 되고 수능을 집중할 거다. 그럼 수능으로 집중해서 기대하는 대학들이 수시에서 기대하는 대학들보다 훨씬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강남의 여학생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이러자고 3년 동안 내신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느냐 이거죠. 그냥 차라리 수능 공부할 걸.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평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평촌의 양명여고 친구랑도 얘기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그 많은 1등급은 어디서 나온 걸까? 물론 지방 아이들 있어요. 지방 아이들은 세종 1등급짜리들이 세종대도 씁니다. 왜냐? 지역 탈출을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야? 라고 했을 때 도저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 대학도 이러한 결과표를 가질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고려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충원율 자체를 우선 보셔야 돼요. 이건 뉴스 보셔야 돼요. 고려대학교 충원율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두 번째, 고려대학교에서 정시 2월 하는 인원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고대는 원래 정시 2월 많이 안 시키는 학교입니다. 최대한 전화를 여러 번 돌리든지 4차 추합까지 돌려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합격시키는 학교인데 그 합격자들까지도 예비 합격자들까지도 못 맞췄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시 2월 나오거든요. 고대에서 만약에 정시 2월이 폭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학에서 액션을 취하겠죠. 왜냐하면 대학은 정시로 넘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수시에서 어쨌든 뽑으려고 해요. 먼저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정시는 점수 맞춰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시에서 선점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 자체가 왜 일어나냐? 블라인드다. 그럼 블라인드에서 내신 성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진 거구나라는 게 예측치에 따른 결과치가 딱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문제고 이것이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오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 자체를 입시 전략에 있어서 방향성의 변화를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지역에 따라서 자, 지방과 수도권 중에서도 교육열이 강한 학군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과연 주변의 학군들이나 지방 학생들에 비해서 강남같이 갈 필요가 없죠. 평촌 지역에서 도대체 메리트,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능과 내신과 학생부 관리에서 놓고 봤을 때 어디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학생부 관리? 아닙니다. 지방 학생들도 학생부 관리 열심히 합니다. 여기서는 편차가 안 나요. 내신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수능밖에 없어요. 지방 학생들이 수능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유는요.
옛날엔 EBS 연계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EBS만 열라 외우면 됐대요. 이제는 연계가 낮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없는 거죠. 평촌 지역이 지방 학생들보다 수능이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제가 생각할 때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학원도 많고요. 두 번째가 학원이 많으니까 그만큼 나름대로 그 학원이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차별화된 프로그램들도 다양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상대적으로 대치는 더 많겠죠? 그래서 대치동의 전셋값이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왜? 학원 다니기 위해서. 무슨 학원을 다니냐? 수능 학원을 다니는 거죠. 얘네 예비 고의도 똑같습니다. 자, 예비 고의는 그래도 수능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하니까 우선 국수에 대한 선택 과목이라는 부분 자체를 빨리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어 이번에 중요한 거 경험하셨죠? 네. 영어 탐구 과목 하나는 선행을 하자. 학생부는 교재 특만, 비교과는 아닙니다. 네. 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신파냐, 활동파냐, 수능파냐. 안타깝지만 절대 가반수는 수능파일 수밖에 없고요. 내신파는 전교 1, 2, 3등. 얘는 특목고 내신 2등급이고 일반고는 내신 1등급 대인 것 같아요. 2등급 넘어가면 충격적입니다. 아니면 내신 2등급이면 이제 대학을 조정해야 돼요. 어디까지 낮출까를 생각을 해두세요. 수능이다. 여기서는 요거 내신과 모의고사 등급에 대한 부분 자체를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내신보다 모의고사 등급이 우수하다. 그러면 당연히 모의고사 중심으로, 수능 중심으로, 정시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아시죠? 대통령 후보들 유력 후보 2명 계세요. 다 똑같이 정시 확대라는 부분 자체를 기치로 걸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등급 초반이다. 그럼 내신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으니까 교재 뜻과 수능 최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1등급 중후반이다. 그럼 종합과 정시 고민하는데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1등급 중후반 이하의 2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시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모의고사 성적이라는 부분 자체나 수능형 문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적응을 잘하고 있는가 요거를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빨리 점검하셔서 수능보단 내신이 나을 것 같다. 그럼 내신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신보단 수능이 나을 것 같다. 그럼 수능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입시 결과가 말하는 거고요. 물론 내년에 대학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지금 많이 줄잖아요. 2024학년도 즉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자소서도 없어집니다. 자소서도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접을 강화하느냐? 문제는 뭐냐면 면접은 1단계 통과 후에요. 1단계를 통과 못하면 면접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또 하나 있네요.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면 돼요. 네, 지방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지방 이사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네, 아파트 팔고 가시면 후회하실지도 몰라서. 네, 아니면 뭐 집값이 폭락하기를 바라시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안 되시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정시 쪽을 생각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특목고도 변동이 좀 있습니다. 자, 등급대가 원래는 이게 5였어요. 이게 5였고 얘가 뭐 4등급 후반까지였고 얘가 3등급까지. 올해 서울대학교에 3등급 초반까지 쭉 썼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특히 5등급 대 친구들이 아주 그냥 망했어요. 네, 건국대 뭐 그냥 간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건국대 쭉 밀렸고 막 명지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명지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목고에서도 사실상 요 4등급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정시가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 일반고냐 특목고냐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래도 특목고는 낫다는 겁니다. 왜냐?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 준비가 돼요. 제가 지금 가장 크게 경고를 드려야 될 부분은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일반고 학생들 가운데 인덕원이나 관양 이런 학교들 학생들, 양명고 이런 학생들 위험할 수 있어요. 뭐가 안 됩니까? 정시가 안 돼요. 수능 준비가 안 돼요. 그럼 빨리 수능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특히 양명고 우리 남자친구들 모의고사 성적표도 제대로 관리 안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가셔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빨리 찾으세요. 그리고 몇 등급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처참하면 안 돼요. 그걸 보시고 탐구는 안 보셔도 돼요. 한국사 9등급 나왔다고 막 애 두들겨 패시면 안 돼요. 한국사는 그렇다 쳐요. 국영수 부분 중에 몇 등급이냐. 4등급이면 그래도 선방이구나. 다행이다. 네, 6, 7이면 이제 혼내줘야 돼요. 1등급이다. 아, 그러면 너 이제 정시로 가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성고 같은 학교가 이제 상대적으로 뜰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23학년도 입시에서 보면 이건 뭐 맨날 나오는 얘기라 변합니다. 자, 요거 안 들어가죠. 요건 안 들어가는 거 큰 문제 안 돼요. 요게 교과 활동 사항, 교세 특이라는 거 자체가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건 솔직히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1단계 통과도 안 되는 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이게 되려 중요해지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누구냐면 3등급 중후반 대학 친구들. 3등급 중후반 대 학생들은 이걸 좀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자 예를 들어서 경기대, 인천대, 이런 인하대, 성신여대 이런 학교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붙습니다. 네, 붙어요. 걔네들은 이제 면접 단계 넘어가야 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런 걸 써주셔야 돼요. 이게 좀 웃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이 과거에 챙겼고 중하위 학생들은 버렸다 이건데 거꾸로 중하위 학생들은 이걸 챙겨야 되고 상위권 학생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줄지를 보셔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핵심 명제는 학생부 관리보다는 내신이나 수능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일 거고요.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봉사활동 같은 것도 미반영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세특이 교과 세특 사항이죠. 그것도 역시 정말 기현상 이 생겨버리고 있습니다. 자, 수상 경력 안 들어가고요. 고1부터 독서 안 들어갑니다. 자, 수상 경력 안 들어간다고 했더니 얘들이 교내대회를 작파했다고 하는데 교내대회를 작파할 건 아니고 교내대회 내용이나 독서 내용은 세특으로 옮겨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특이라는 본 자체가 중요할 거다. 다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자,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시 확대. 자, 지금은 대세인데 문제가 뭐냐면 대략 요쯤이거든요. 수시에서 2월 인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자그만치 2만 명 이상이 넘어가게 됩니다. 2만 명 이상의 남은 부분 자체가 생겨버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만큼 정시에 있어서 인원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수생들 올해도 많아요. 올해도 많은데 내년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 뭘 해야 되냐면 첫째 국어 수학이라는 부분 자체를 통해 뭐가 필요한지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어 수학 중에. 국어 수학이 이번에 표준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도 관찰을 해 주셔야 돼요. 표준 점수에 따라서. 제가 그래서 한번 그냥 우스갯소리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국어의 만점자가 만점이 140점, 144점이 나왔다 치고 수학의 만점이 140점이 나왔다 치면 두 개의 합이 284입니다. 284면요. 두 과목만으로도요. 서성한 하위 정도는 갈 수도 있습니다. 매스컴 보셨어요? 서울대, 의대 이번에 예상 표준 점수가 292입니다. 네.
서울대 의예과가. 지방대 의예대는 289, 288. 그럼 아까 284였죠? 탐구에서 4점만 보태주면요. 의대를 갑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점 보탠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국어 수학 만점을 딱 받고 영어는 한 3, 4 중에 하나 받고 탐구가 좀 거짓말 조금 과장을 좀 보태서 한 5, 6 받더라도 의대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어려워지면 누구한테 유리하냐면요. 극상위권 만점 받는 아이들 걔네들이 유리한 거고요. 누가 불리하냐면 딱 중층 아이들 1등급 후반대부터 시작해서 2등급 3등급 초반대 학생들한테 가장 불리합니다.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왜 유리하냐? 걔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네, 떨어지는 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2등급 아이가 4가 되면 왕창 망하는 거잖아요. 3인 아이가 4가 되거나 5가 되는 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조금 더 멀리 간다, 조금 더 가깝게 간다, 그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피를 본 아이들은 2등급 대 아이들.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는 2등급 대 아이들이 제일로 많아요. 제일로 많아. 얘네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집에 계신 그분들 얼굴이 떠오르시죠? 그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너 공부 좀 해.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대답을 할까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난리야 이 얘기예요. 나는 뭐 안 하고 싶어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근데 안타까운 얘기는 학생이 제일 괴롭잖아요. 학생이 제일 괴로워요. 본인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가는지 보셔야 되고요. 3학년들은 한 학기 빠르게 목표 대학을 설정해 주세요. 목표 대학. 상향 대학이 아니고 하향 대학. 마지노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요거. 하향 대학을 설정해 주세요. 상향 대학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향 대학을 설정해 주세요. 목표 점수를 설정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 이하로 맞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 이하를 맞게 해서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먼저 썼지만 입시 전략이 빨라져야 됩니다. 3학년 원래 이거 1학기 끝나고 했어요. 3학년 1학기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수시 컨설팅 뭐 등 받으면서 수시와 정시 비율 생각하세요가 작년까지의 설명회나 아니면 입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일 거예요. 올해는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시고 목표 대학부터 설정한 다음에 그 마지노선 대학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셔야지 위에 만들어 놓고 이걸 목표로 맞추자?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사단이 났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왼쪽에 이게 일반고죠. 특목고예요. 자 뭐에서 가장 차이 나면 과목 평균이나 표준 편차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태의 일반고 내신 성적은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강남이나 구분이 안 돼요. 얘는 돼요. 그러니까 특목고는 그나마 어느 정도 선방을 했어요. 일반고는 폭망을 한 겁니다. 폭망을 만한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방에 이런 아이들이 수도권에서 생각지도 않은 학교를 써대니 그 학교의 내신 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방 아이들, 시골 아이들의 전성시대가 와버렸어요. 네, 수시에서는 지방 아이들, 시골 아이들의 전성시대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컷이 교과 전형 중에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의 내신컷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웃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대나 숭실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놓고 봤을 때 특히 세종대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전화통화하면서 학종이 떨어졌어요. 그 친구는 또 교과도 써놨어요. 안전빵이라고. 그럼 교과는 수능 최저가 있지. 있는 거 없고 없는 게 있는데 자기 있는 거 썼대요. 야, 너 수능 최저가 있는 데는 점수가 떨어지 그 점수로 너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웃겨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과연 평촌 지역의 학생들, 강남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대치는 대치 나름대로 살아갈 거니까 걔네 빼고. 평촌 지역의 학생들이 도대체가
대입에서 어쨌든 살아남고 성공하려면 과연 뭐냐? 저는 비교 대상이 대치나 목동이 아니고요. 지방 애들인데 지방 애들보다 여기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해보셨을 때 단 한 가지 카드밖에 없어요. 수능밖에 없어요. 수능. 지방 아이들이 왜 수능이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학원가가 없어요. 학원가가 없고 학원가가 있는 데는 정말 소수예요. 대구, 뭐 부산, 전라도는 그냥 없어요. 광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주는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긴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까지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더니 또 학생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인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니들 옹클 해봤잖아. 네. 그랬더니 애들이 다 수긍이. 아, 이번에 고3 아이들이 왜 이렇게 수능에 망한 것 같으세요? 왜 망했을까요? 줌 수업이요? 아니에요. 얘네들이 언제 코로나에 처음 접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몇 학년 때 처음에 코로나를 접했을까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그때 개학을 언제 했냐? 원래 3월 1일 날 해야 되잖아요. 3월 2일 날 해야 되는데 밀려갖고 4월 달 넘어서까지 개학을 했습니다. 개학 상태도 아니었죠. 온라인 클래스 막 하고 2학년이 거의 반반이었다는 거죠. 현장 수업도 거의 안 하고 온라인 클래스 반 현장 수업 아니고 고3 때 반하고 현장 수업 갔는데 이 2학년 시기가 직격탄을 맞아가지고요. 지금 이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고 1학년들 언제였죠? 중 3학년도였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한테 제가 지금 현재 중3 아이들한테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니들 때는 정신없는 중2였다. 그러니까 니들이 만약에 기초가 부족하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기초가 부족할 거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부터 망하기 시작하면 니들은 아예 비전이 없어. 해가지고 지금 중3은 빡세게 고등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점이고요. 그럼 고1은 중3이잖아요. 중3 겨울방학 때 과연 고등학교 준비가 얼마만큼 됐나? 두 번째, 그것의 가장 큰 현상이 내신 등급일 거예요. 내신이 4, 5, 6이에요. 특목고 일반고 다 동일하게 4, 5, 6이에요. 얘는 기준이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경기하고 어떤 녀석한테 모의고사 성적을 받았는데 모의고사 성적도 4, 5, 6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넌 정신이 없구나. 네, 정신이 없구나. 빨리 공부해라. 최소 3 이상은 만들어라. 1까지 만들어라. 무조건 만들어라. 지금 당장 보셔야 돼요. 내신 성적이 4, 5, 6이다. 아직 많이 시간이 남았어? 아닙니다. 네. 내신이 4, 5, 6이면 모의고사도 4, 5, 6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거 빨리 극복을 시키셔야 돼요. 내신이 안 되면 모의고사 성적이라도 빨리 극복을 시키셔야 돼요. 아니면 지금 고3처럼 막 폭탄 맞는 세대가 될 거예요. 그럼 고2는 언제였죠? 1학년이었죠. 네, 1학년. 1학년 때니까 그나마 나올 수도 있어요. 고2 아이들. 근데 문제는 고2 아이들이 이제 전면 등교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고1과 고2라는 시점이 특히 제가 봤을 땐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너무 중요한데 고2라는 시점에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됐느냐가 이제 3학년 첫 스타트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들의 수능 결과치는요. 미래의 3학년, 그 다음에 현재 2학년, 이제 나중에 3학년은 미래의 고3 때 수능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정시에서 어떤 점수가 나올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역전이 되고 있는데 이 역전됐잖아요. 이게 과거에는 블라인드가 아닐 때 보완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블라인드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딱 특목고구나? 일반고구나? 그래서 원래 블라인드를 한 게 특목고 때문에 일반고 좀 도와주자고 했는데 일반고를 죽여버리네요. 이거는 사실상 그냥 참고만 하세요. 서울대학교. 제가 봤을 때 서울대가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걸 이걸 보면서 절감을 했습니다. 서울대가
정시에서 직윤을 뽑습니다. 2명씩. 이 의미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의미를. 지방 아이들이 정시에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걔네들을 뽑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올해와 같은 상황을 예측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뭐 변화가 있는데 수시 모집 하나 또 낮춰주잖아요. 엄청나게 낮춰줍니다. 똑같습니다. 요거 정시에서 교과 성적 반영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건 그냥 넘기겠습니다. 요것도 넘길게요. 이거는 다 선택 과목 부분이거든요. 선택 과목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상 수시에서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프린트 돼 있으니까 참고로 하세요. 이건 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온 거라서 요거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시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수능 점수 2배수까지 커치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가져간 예시거든요. 7등인 친구가 AA로 교과 1등을 받았어요. 만점을 받았어요. AA점. 근데 여기 BB가 있고 BC가 있고 맨 위가 BC가 있습니다. BC에서 교과평가 BC를 받았는데 수능 점수의 차이가 몇 점 차이가 나냐면 6점 차이가 납니다. 수능 점수 6점 차이를 교과 점수가 이기질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2배수 컷에서 통과한 AA 학생은 최종 컷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이라는 게 중요한 게 보다 수능 성적이 되지 않으면 서울대도 못 갑니다. 서울대도 못 가는 거고 서울대학교는 이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 학생들을 위해서 정시에서도 직윤을 선발해 준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지방 애들이야 지방 애들로 치고 그러면 평촌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내신보다는 수능 점수가 좋아야 서울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고2 학경도 고3 올라갈 때 국어와 수학 부분에서는 선택 과목이라는 부분 자체를 결정을 이미 하셔야 돼요. 선택 과목을 2학기 때 할까? 이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심화해야 됩니다. 심화. 애들이 이번에 혹시 어머니들 그 뉴스 보셨어요? 대치동 찌라시? 못 보셨어요? 대치동 찌라시? 좀 보셔야 돼요. 대치동 찌라시. 대치동에서 찌라시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도는 거. 수능 이번에 국어가 어려울 거다. 논리학에서 문제가 나올 거다. 그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대학 교수들 가운데 논리학 교수 중에 누가 사라졌어요. 그럼 그걸 보고 진짜 그렇게 합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방법이에요. 논리학 교수가 사라졌어요. 그냥 논리학이 나올 거야. 그럼 논리학이 나오면 분명히 어려워집니다. 네. 왜냐하면 철학과 논리학과 교수님들은 대학 다니실 때 경험해 보셨죠? 고리타분하고 앞뒤 꽉 막힌 인간. 이거 녹화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런 양반들이시니까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낼 거다. 예측이 나왔고 정말 나와버렸어요. 자, 해결 철학이 나와가지고 변증법 나왔더니 애들이 토론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거, 오답을 줄여야 돼요. 오답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 현역이 왜 수능 못 보나? 제가 봤을 때 담이 작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왕청심원 삼이기지 마시고 그건 괜히 혈압만 오르니까 사관학교 시험을 꼭 보게 하세요. 네, 사관학교 시험.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어요. 한 번쯤 그러한 좀 수능과 같은 무슨 그런 시험을 한번 경험해 보게 하시고 보내세요. 안 되면 뭐 공인중개사라도 보게 하세요. 제발. 왜냐하면 애들이 1교시 국어 시간에 멘탈이 뻐개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잤다는 애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1학년 일반고 학생이 아닙니다. 동탄국제고 학생이요. 1학년 때 국어 시험이 망했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잤답니다. 네, 싫어합니다. 물론 이 친구는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평도 써놨고 서울대는 안 썼어요.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평도 써놨기 때문에
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수능을 접은 겁니다. 아시겠죠? 연대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현역 학생들은 멘탈이 약한 부분이 어쩔 수 없다. 1단계부터 1교시 국어 시간부터 망해가지고 그냥 쭈루루 망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멘탈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사관학교 시험은 거의 필수가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시험 보기 해주세요. 영어 수능 유형 연습 좀 해줘야 돼요. 방심은 금물. 영어 때문에 이제 발목 잡히는 있습니다. 탐구 영역. 이건 조금 나중에 해도 되네. 이번에 특이한 거 사탐은 그나마 괜찮았다고 하는데 과탐은 아주 죽어버렸어요. 네, 과탐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과탐은 또 그 상황에서 또 살아남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줄 수밖에 없고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약대 들어오고 의대 들어와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지금 의대 컷이 엄청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을 지금 보셔야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선행, 심화, 수능 유형 연습. 수능 유형 연습이 되나 안 되나 지금 빨리 보셔야 되고요. 수능 마스터 해야 됩니다. 2학년 때. 문이과 빨리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탐구 과목 하나부터라도 먼저 만드시기 바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할까?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할까? 2학년 때부터. 안타까운 얘기지만 보통 2등급 학생들은 내신을 버려질 것 같아요. 버릴 것 같고 반면 3등급 이하의 학생들 가운데는 이제 수시로 가야 되는 애들은 수시를 가야 되고 정시로 가야 되는 애들은 정시로 가는 거고 그러면 학교 현장이 완전 파행이 될 거예요.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 내년 4월 정도 아마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이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든지 강남권 학교들에서 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든지 뭐 강남권에서 뭐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라든지 이런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끝났나? 네, 끝났네요. 자, 좀 암울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저도 암울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좀 대학을 잘 가길 바라고 좋은 대학 가길 바라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한 학생들이 왜 그만큼의 어떤 좋은 결과를 못 갖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는가 이게 너무 안타깝고요. 전체적인 어떤 환경적 측면을 봤을 때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고1 학생들이 고1에서 고2 올라간 학생들이 대학 가기엔 제일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는 알아두세요. 기회를 잘 살려야 되고 고1 학생이 재수를 한다. 마이너스죠. 네. 중3 아이들이랑 맞짱을 떠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중3 아이들 말고 중2 아이들이랑 맞짱을 뜨는 더욱더 안 됩니다. 중2 아이들은 아주 폭등을 하는 것이죠. 황금돼지가 아니라 똥돼지였어요. 네, 똥돼지였어요. 완전 똥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문제는 고1 아이들은 어쨌든 현역으로 가야 되는 게 절대 과제. 그 다음에 고2에서 고3 올라간 학생들은 재수생이랑 싸워야 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재수생도 역시 공부를 안 했나 봐요. 네, 안 했나 봐요. 똑같아요. 똑같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희한한 거. 수시 반수가 있어요. 올해. 수시 반수.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학종으로 반수 한번 해볼까? 그런 애들이 됩니다. 왜? 그런 아이들 가운데 1등급 초반대 1.3, 1.4까지 그 아이들이 약간 대학을 좀 낮추고 학과를 높여서 아니면 학과를 낮추고 대학을 높여서 올해 수시 반수를 했거든요. 걔들이 붙네요. 네, 내신 때문에. 그러면 현역이 걔네들 때문에 떨어져요. 만약에 내년도 똑같은 상황이 오면 응용을 하시면 되세요. 단 1등급 초반까지니까 몇 명 혜택은 못 받아요. 네, 그런 거고 아니면 이제 눈높이를 낮추시는 방법, 대학을 낮추시는 방법인데 그거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절대적인 이제 성적표, 절대적인 성적 지표는 내신 성적표가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표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딱 보시고 뭐가 부족한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그거를 올리셔야 되고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맨날 얘기하지만 만점 싸움입니다. 만점을 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승자 독식 구조가 돼버렸다. 국어 수학 만점 받으면 이제 끝난다. 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어떻게 되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정말 저도 놀랐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어머님들 그 메가스터디인가에서 253점이래요. 국어 만점이. 표점이. 국어 만점의 표점이 253이랍니다. 만약에 253 실제로 실현되잖아요. 그럼 정말 이거는 끝난 거죠. 네. 왜냐하면 국어에서 만점 받아서 253점을 받고요. 수학에서 130점을 받으면 283이 나와요. 그리고 133 정도 하면 286이 나오잖아요. 그럼 웬만한 학과들은 다 쓸 수 있어요. 의대 라인까지 나옵니다. 약대 라인도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놓여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뭐가 부족한지. 얼마나 무엇을 빨리 어떻게 만점을 올릴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내신 성적 필요가 없어요. 네. 지방 아이들은 거기 못 돌아옵니다. 정말 지방의 소수들만 따라옵니다. 걔네들이랑 경쟁하는 게 낫죠. 강남 애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강남 인구 별로 없어요, 학생들. 학교는 많지만 강남 인구 별로 없고 아마 평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수도권 아이들끼리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과연 무언가를 판단하신다면 아마 성공적인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